수사. 지금 이제 공소를 배우죠? 공소. 그 다음에 이제 공판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이 공소의 효과요. 공소의 효과. 우선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공소가 제기됐다는 말이 뭐냐는 거야. 그는 여가 수사는 이게 피의자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여기에 관련돼 있죠. 이것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이것이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관련 기관은 이게 법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뭐로 바꿔져? 피고인으로 바꿔지겠죠. 우리가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사건이 일로 넘어갔다. 그래서 여기를 소송 계속이라 그래. 응? 사건이 일로 넘어갔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공소 제기의 효력이에요. 효력이 어떻게 누구누구에게 미치는가, 여기 하나 있고,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해. 공소시효 정지는 100% 나오고, 나머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자, 한번 볼게요. 소송 계속이란 말부터. 이제 사건이 넘어갔다 뭐 이런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송 계속에서는 뭐를 하나 보냐 그러면, 이게 사건이 일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 의미가 하나 있고 소극적 의미가 하나 있어요. 잘 안 나와요. 여기는 잘 안 나오고, 검찰 측에서 간혹가다 물어봐요, 여기를. 근데 이게 함정 문제야, 이게. 적극적이라는 말은 적극적이다. 이제 일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제 속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시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그럼 이제 법원이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법원이 자기 범위에 들어왔으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이 판단한다는 거야. 법원이 뭔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법원이 이제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봐봐. 사건이 넘어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어쨌든 뭘 해야 되잖아. 종결해야 될 거 아니야.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야. 법원도 여기서 뭔가 판단을 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 소송 계속이라 그래. 여기는 이제 실체적 의미가 있고 형식적 의미가 있는데, 실체적이란 말은 뭐냐면, 자, 이 검사 공소 제기가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지. 그러면 검사 공소 제기가 유효인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실체적 소송 계속,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검사 공소 제기가 무효일 수도 있지. 이때는 공소 제기가 뭐다? 무효다. 여기 무효를 이렇게 불러. 그러면 이제 실체적 소송 계속이란 말이 뭐냐면, 실체라는 말은 법원이 이제 요 사건 실체에 대해서 재판을 해라는 거야. 실체가 뭐야? 죄가 있으면 유죄고 없으면 무죄잖아. 맞잖아. 사건 실체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죄가 있으면 유죄 판결, 없으면 무슨 판결? 무죄 판결할 거야. 형식적 소송 계속은 실체를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요 수사나 공소가 무효였다는 거야. 수사나 공소가. 그러니까 사건 실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저 사람이 범죄를 했나 안 했나를 볼 필요도 없이 수사 자체가 무효지 않냐는 거야. 뭐 유보밖에 수사를 했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유죄 무죄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이걸 뭐라 그래? 형식적 소송 계속 때는 그래갖고 뭐야? 유죄 무죄가 아닌 검사를 공소를 뭐한다? 뭐 기각해버린다 할지, 아니면 뭐 관할이 없으니까 관할 위반 판결을 때린다 할지, 아니면 면소 판결을 한다 할지, 이런 재판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보자고. 자,
뭐를 물어볼 수가 있냐면 검사 공소제기가 유효든 무효든 공소제기를 하면 소송 계속 효과는 발생한다. 그럼 맞는 말이지. 맞잖아. 공소제기가 무효라도 뭐가 돼? 소송 계속 효과는 발생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경찰직은 이게 어떻게 나왔냐? 최근에 검사 공소제기가 무효란 말이야. 그러더라도 피고인의 지위는 발생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 요게 경찰직 문제야. 요게. 네. 됐지? 자, 그 다음에 소극적 소송계속이라고 있는데 소극적 소송계속은 여기는 이제 공소제기가 두 개가 따블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안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겉으로 보면 된 것 같은데 안 된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데 여기에 경찰직에서 아주 많은 거 봐. 요게 이 관할 부분이 여기 이 공소제기 편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경찰직에서 이거를 관할 편에서 물어봐. 관할에서. 자, 뭐냐 그러면 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두 가지가 있다고.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똑같다. 한 사건 하나가 이 말이야. 사건 하나가 똑같은 법원에 이중기소가 된 거야. 두 개가 똑같은 것이 두 번 공소제기된 거야. 이중기소된 경우와 동일 사건이 다른 법원에 서로 다른 법원에 사건이 경합이 된 경우야.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있다고 봐봐. 자, 어제 우리가 강금죄와 강도죄를 우리가 배우면서 요것이 먼저 있으면 요것이 앞에가 있으면 요게 수단이고 요게 뭐야? 목적이라 그랬어. 그러면 양자는 무슨 관계다? 상상적 경합이라 배웠어 어제. 맞지? 이게 먼저 있으면. 그리고 이 상상적 경합은 형사소송법에서 몇 죄로 본다? 1죄로 본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요게 강금이 되면은, 그러니까 강도가 먼저 있으면 목적. 요거는 목적이 아니야. 요거는 뭐다? 실체적 경합이라고 배웠어. 됐지? 그러면 이거 하나 생각해 보자고. 검사가 강도죄를 만일에 이번 10월 19일 날 공소를 제기했어. 19일 날 강도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10월 오늘이 며칠이냐? 21일 강금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어. 강금죄. 이제 강금죄를 발견한 거야. 뒤늦게 발견했다는 거야. 여기를. 여기 대해서. 뒤늦게 아, 이 새끼 강금됐네. 이랬어. 그러면 이 강금죄를 어떻게 하냐면 요게 강도와 강금죄가 상상적이냐 실체적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만일에 상상적이다. 그러면서 강도죄와 강금죄가 상상적이다면 하나의 요구는 수단과 목적이지. 그러면 이거는 만일에 상상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이 강도죄와 강금죄는 일죄나 마찬가지지.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럼 강금죄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해놨잖아. 그러면 공소장을 바꿔야 돼. 강금죄와 강도죄로. 그러니까 강도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거기다 추가를 시키는 거야. 뭐를? 강금죄. 여기를 우리가 오늘 하려는가는 모르겠는데 뭐라 그런다? 공소장 변경이라 부르는 거야. 공소장을 변경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만 공소제기한 거야? 강도죄만 했는데 여기에다가 뭘 하나 추가시킨 거야. 뭐를? 강금죄를. 그런데 이게 뭐였더라? 전혀 실체적인 요건 전혀 관계없는 거지. 이때는 공소장 변경을 못해. 왜? 강도죄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때는 이제 요 강금죄에 대해서 별도로 공소를 제기해야 돼. 독립해서. 근데 독립해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 제기했기 때문에 추가 기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다 이 말이야. 추가 기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제 검사가 봐봐. 상상적 경합을 해야 되는 거를 옳지. 상상적 경합이니까 뭘 해야 돼?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뭘 한 거야? 추가 기소를 해버린 거야. 똑같은 사건 뭐야? 2번 공소 제기한 거야. 맞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공소장 변경할 때 배울 거야. 이런 일이 아주 많아. 왜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재수론 배울 때 상상적과 실체적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야. 이거는 법관도 헷갈려. 응?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 파트가. 그러니까 막 판사도 헷갈리고 검사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알겠지? 그래가지고 뭐 한다? 검사가 만일에 추가 기소를 해버린 거야. 이때 이제 법원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법원은. 그러면 이 공소 제기가 봤을 때 이건 뭐야? 이건 무효란 말이야, 이거는. 뒤에 거는 무효잖아. 그랬을 때 이제 법원은 뭘 하냐면, 성명이란 용어가 일본식 용어인데, 응? 성명. 이 개호가 일본식 말이야. 개호.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꾸는 거야. 바꾸는데, 국학자들은 뭐로 바꿨냐? 돌봄으로 바꾸자는 거야, 돌봄. 그럼 누가 봐도, 아, 돌봄, 그러면 알 수 있잖아, 용어가. 근데 자식들이 뭐로 바꿨냐면, 간병으로 바꿨어. 간병, 그래도 대충 알아는 먹지만은, 순수 우리나라 말 있잖아. 돌봄. 그런데 해방되고 지금까지 몇 년 됐어? 거의 한 70, 거의 80년 다 되지. 매년 수백 개씩 바꿔. 아직도 수두로 갑니다. 아직도. 법률 용어가 일본식 용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법이 어렵다 그런데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가장 근본적인 뭐다? 이거 좀 일본식 용어들이야. 우리 정서에 안 맞아, 이 용어들이 전부 다. 무슨 알겠지? 이거를 해방된 지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바꾼 게 수두룩해요. 아직도 안 바꾼 게. 그만큼 뭐야? 이 토착해고 새끼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말 안 바꾸려고. 그래서 이 성명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밝힌다는 뜻이야. 밝힌다. 그러니까 뭐 어리뭉실하니까 법관이 검사에게 야 이거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명 검사 뭔가 모르잖아. 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말로 아니, 밝힌단 말이야. 재판장은 검사에게 이걸 명료하게 할 것을 명한다. 아니면 뭐 밝힌다. 이걸 성명이라 그래. 이제 재판장은 성명이란 게 해요. 검사, 이거 공소장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검사가 이제, 죄송합니다. 상상적 경합이었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다? 공소장 변경으로 봐줘요. 그런데 검사가 이제 뻑뻑 우길 수도 있지.
그거 실체적이잖아요. 이렇게 우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법원은, 그래? 그럼 난 재판 못한다. 난 재판 못한다는 거야. 그렇죠. 재판할 수가 없지. 이거는 이제 뭡니까? 그 법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봤을 때는 뭐야? 무효잖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뒤에 걸 재판할 수가 없지. 그 뒤에 거는 뭐 한다?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거예요. 검사에게 물어봤잖아요. 이 뒤에가 판결자가 들어가면 일단 변론이라는 거,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재판하는 걸 뭐라 그래? 판결이라 그래요. 뭘 한다? 동일 법원에 똑같은 사건이 공소 제기되면 뒤에 것을 뭘 한다? 공소기각 판결. 검사에게 먼저 물어본다 그랬었죠. 물어보고 하니까 판결을 잘 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런 게 아니고, 만일에 청주에 사는 사람이 청주에서 절도를 했어. 그럼 당연히 관할이 어디가 있어? 청주에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부산에서 체포가 된 거야. 그럼 체포지에도 관할이 있거든? 알겠지? 재판 관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범죄지, 주소지, 체포지 이런 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청주 법원에서 검사 공소제기를 했어. 그런데 체포된 부산에서 또 공소제기를 한 거야. 똑같은 사건을 놔두고. 이런 경우도 간혹가 돼 있어요. 그럼 역시 뭐 한다? 이럴 때는 똑같은 사건 두 군데 재판 못하지. 이럴 때는 이제 먼저 공소제기 내세요. 먼저. 그 뒤에 제기된 것에서는 재판을 못하죠. 그럼 이제 공소, 무효야 그것도. 공소기각 판결이냐 결정이냐는 거야. 이거는 이제 검사한테 안 물어보고요. 이제 그 법원에서 서류 검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청주 법원하고 어디지? 부산 법원하고 동일한 사건 두 개가 접수됐네요. 알았어요. 하고 서류 검사를 해요. 그리고 뭐 한다? 뒤에 제기된 거를 공소기각. 여기 바로 경찰직이 물어봐. 공소기각 판결을 하냐 결정을 하냐 이 말이야. 아주 특이급으로 물어본 문제야. 그러니까 판결하려면 검사에게 뭘 물어본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아까 요 상상적과 실체적은 헷갈리지. 그래서 검사에게 먼저 물어본다. 그래서 이중기소가 되면 뒤에 것을 뭐래? 공소기각 판결을 해. 이중기소는 똑같은 부분 두 번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제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이제 경합이 됐다. 경합이라는 것은 뭐야? 경합은 두 개가 한 번에 공소제기했다 이 말이야. 경합이 붙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뒤에 제기된 걸 뭐 한다?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경찰직 문제야. 알았지? 그런데야. 요게 처음에 경찰직 시험 볼 때부터 좋아했던 문제. 지금까지 좋아해, 경찰직에서. 요걸 기각 결정이냐, 기각 판결이냐. 그런데 예전에는 여경, 남경 시험을 따로 봤어요. 여경, 남경을. 그래가지고 여경 시험이 당연히 뭐야? 제일 어려웠어. 대한민국 시험에서. 뭐 검찰, 법원집보다 훨 어렵고 커트라인도 제일 높습니다. 지금도 하면 여경 커트라인 높을 걸 남경보다 높습니다. 여경이. 여자들이 공부 훨씬 더 잘해요. 이상이고. 지금 행정직도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하죠. 훨씬 더 많이 합격합니다. 이미 교직은 여자들이 쓸어버립니다. 경찰도 아마 똑같이 봐버리면 우리나 남경 없을 거라 거의 대부분 여경일걸? 여경직에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여경 그 형법이나 소송권 남경부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나오면 7점 나와. 여경들은 보통 8, 9점 때려버립니다. 이게 나와. 여경직 그렇게 안 나와. 이 문제를 뭐라고 내냐면, 동일 법원에 동일한 사건이 공소가 제기됐는데, 그럼 뭐야? 상상과 실체를 헷갈렸다는 거지.
법원도 헷갈릴 수가 있잖아. 1심 법원도. 그래서 뒤에 것을 먼저 재판을, 이건 이제 추가 기소가 된 건 줄 알고, 맞잖아. 법원은 이중 기소, 요거 실체적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따로 잡다 재판했겠지. 그래서 뒤에 것이 먼저 유죄가 확정돼 버린 거야. 요것이 이제 뭐냐? 강금죄가. 그리고 이제 뭐 한다? 강도죄를 하면서 봤더니, 이게 상상적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것이 먼저 확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법원에서도 처음에 이걸 물어본 거야. 실체적으로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재판하는데 꼭 요것이 먼저 제기되고 요게 늦게 제기됐다고 해서 재판이 뭐 순서적으로 끝난 건 아니거든? 강금죄가 먼저 끝날 수도 있잖아. 요거 유죄가 확정돼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강도죄 재판하다 보니까 저번에 유죄 확정된 것이 뭐였더라? 상상적이었더라는 거야. 이럴 때 앞에 제기된 거 어떻게 할 거냐? 요게 바로 여경지 문제였어. 남경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도 몰라.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은 이미 똑같은 사건의 일부에, 요건 사건의 일부가 이미 강금죄 유죄가 확정돼 버린 거지. 똑같은 사건 일부가 유죄가 확정되잖아? 그럼 남은 것은 무슨 재판하냐면 면소 판결을 한 거래. 면소. 그래서 이건 강금죄가 이미 일부가 유죄가 확정된 거니까 강도죄에 대해서는 무슨 재판해야 된다? 면소 판결을 해야 돼. 이게 여경문제였어. 그대로 이제 여경 남경 합쳐져 버리니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응?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뭐야? 기각 결정이냐 기각 판결만 주로 많이 물어봤는데, 그래도 혹시 더 알아나. 뒤에 것이 먼저 확정되면 앞에 거 무슨 재판한다? 면소 판결합니다. 됐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미가 됐고, 효과는 3개라 그랬어요. 공소제기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지금 공범입니다. 검사가 갑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고요. 지금 을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248조가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을 지정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소제기 효과는 누구한테는 미쳐? 공소제기한 갑에게만 미치고 을에게는 효력이 많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범에게는. 그렇죠? 자, 이걸 이렇게 물어본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공소제기는 누구한테만 미친다? 피고인. 공범한테는 안 미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명 모용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남의 그것도 모용도 일본 말입니다. 일본 시간자입니다. 모용.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랄까? 모용한다. 남의 것을 이제 갖다 쓰는 것을 모용이라고 그러거든. 남의 것을 이제 거짓으로 갖다 쓰는 거야. 이걸 모용이라는데,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 그러면 성명 모용. 남의 자격을 갖다 쓰는 뭐라 배울까? 우리가 저 형법 시간에 배웠잖아. 자격 모용, 자격 모용죄, 자격 모용, 뭐 사문서 작성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갖다가 쓰는 거야. 그럼 성명 모용이라는 것은 남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야. 자기 이름인 양. 주로 이제 어디서 성명 모용을 많이 하냐면 음주운전 같은 데서 많이 해. 걸리잖아. 그럼 자기 이제 무면허거든. 그 자기는 또 2번이나 뭐 한다? 걸렸거든. 3번 걸리면 아웃이지. 깜빵 가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름을 한 거를 뭐라 그래? 성명 모용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모용한 사람이 뭐야? 범죄자가 모용인이지. 이름을 이제 모용 당한 사람, 피모용인은 범죄자가 아니지. 그러면 이제 검사가 만일에 검사는 모르고 이제 피모용인을 공소제기했을 거 아니야.
이랬을 때 누가 피고인인가 물어본단 말이야. 누가 피고인이야? 모용인이 피고인이지. 걔가 범죄자인데. 그래서 공소제기 효력은 누구한테 미쳐? 모용인에게 미쳐. 비록 공소장의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써졌지만 피모용인으로 써졌지만은 공소제기 효력은 누구한테 미친다? 모용인에게. 그럼 이제 검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공소장 변경할 때 배울 거야. 쉽게 말해서 그냥 바꾸면 돼. 이름 지워버리고 뭐야? 누구 이름을 바꾸면 돼? 모용인으로. 그럼 요거를 우리는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볼 거냐, 정정한다고 볼 거냐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요건 국어 시험이야. 정정을 해야지.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니까. 변경은 뭐지? 뭐를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거를 뭐라 그래? 변경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변경은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효력이 달라지는 거고, 정정은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정정 전이나 정정 후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정정 전에도 피고인은 누구였어? 모용인이잖아. 정정이 된 후도 피고인은 뭐지? 모용인이야. 그러니까 정정 전하고 아무 변화가 없지. 그래서 공소장 뭐라는 거야? 정정. 요게 간혹가다 물어봐. 변경을 다음 주에 할 거야. 정정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내가 사설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얘한테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제기 효력은 얘한테 미치고 얘한테는 안 미치는데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좀 달 거야. 정지가 된단 말이야. 이제 공소제기라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소시효 정지는 누구한테도 미치냐면 공소제기 안 한 공범한테도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미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공범 중 어느 한 사람에게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제기 효과는 누구한테야 미쳐? 그 공소제기 당한 공범한테만 미치고 다른 공범한테는 안 미치는데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그 효력이 많다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암기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다른 시험은 아니고 꼭 경찰직에서 뭘 물어보냐면 내가 그 공소제기 효과의 그 364조 공동피고를 파기해놨었지. 요거를 물어본다는 거야. 보통 우리가 그래 공소시효 정지만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고 다른 경우에는 안 미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364조가 뭐 전혀 중요한 조문이 아니야. 우리 경찰직에서 물어본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자, 먼저 내가 예를 들어놓은 걸 한번 화살표를 보자고요. 갑은 술액죄로 징역 3년을 받았어. 을은 공여죄로 징역 2년을 받았다고. 그럼 이제 갑과 을은 대항범이지, 이것들은. 그래서 둘 다 이제 갑은 뭐 한다? 나는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항소를 했어. 을은 나는 돈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의 공통사항은 뭐지?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갑에게 그래 너는 돈 받은 적이 없다고 이제 하면서 1심을 파기했다고. 1심 재판 다시 했다. 그럼 얘가 받은 적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준 적이 없어야 되잖아. 그 공통 이유가 되잖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공범에 대해서 그럼 다른 공범도 같이 원심을 뭐 해주는 거야? 파기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되잖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뭐야? 준 적이 없어야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일 때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이 원심 판결을 뭘 해줘야 된다? 파기한다. 전혀 엉뚱한 문제예요, 이거는. 맞죠? 근데 경찰직 계통에서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시험은 안 나와. 경찰직 계통만 나와.
체크합니다. 시효정지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 취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공판이 있어 이제 시해가지고 제 1심 판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항소도 있고 뭐 상고도 있고 재심도 있고 뭐 이럴 겁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가 요 1심 판결 선고 전에 자신이 제기한 공소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공소 취소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됐죠? 공소 취소는.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봅니다. 공소 취소.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요건 그러면 자 봅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 재판이 유죄가 확정이 됐을 때 유죄가 확정됩니다. 이 유죄가 확정된 재판 한 번 다시 심사한 걸 뭐라 그래? 재심이라 그래. 그러면 재심은 1심 판결 선고 전이야 후야? 후입니다.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이 재심에서 이제 재심이 다시 시작되면 만일에 1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시다. 이제 재심으로 해서 1심이 다시 시작됐다고요. 1심이 다시 시작됐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심 판결을 선고해 전해야 되는 게 공소 취소도 있었고요. 고소 취소도 있었고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뭣도 있었다? 불호노사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재심에서 1심이 시작이 됐는데 자, 우리 배웠던 거 그러면 이때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벌 불호노사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판례가. 왜? 다시 1심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판례가 뭐 없냐면 공소 취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심에 의해서 다시 1심이 시작됐을 때 고소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친고죄 또는 처벌 불호노사를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 공소 취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꼭 조심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요거에 시험에 나왔는데 아마 학생이 뭐가 나왔더라? 요거에 나왔나? 이게 나왔나? 뭐 나왔는데 아니 우리 학생은 아닌데 동그라미를 안 쳐봤는가 봐. 내 노트에는 그런데 근데 아니 선생님 강의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학생이 공소 취소했나? 그래서 동그라미를 안 쳐갖고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고소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재심의 제1심에서 근데 뭐는 못한다? 공소 취소는 못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상급심에서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내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 그래? 파기 환송된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원심을 뭐하고? 파기하고 환송, 다시 1심으로 내려본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고소 취소나 반의사불벌죄 처벌 불허무사는 역시 1심이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공소 취소는 안 된다. 요거에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공소 취소뿐만 아니라 모든 취소, 취하, 취소, 취하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뭐로 할 수 있다?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소 취소 후 재기소입니다. 공소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은 야 검사가 공소 취소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알았어 그냥 공소 기각 결정을 합니다. 뭐 묻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 취소하려고? 이런 말 안 물어봅니다. 나 공소 취소합니다. 그럼 알았어 공소 기각 결정을 하는 거지. 검사 왜 취소하려고 그래? 피고인에게 저 취소한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안 해요. 공소 기각 그러니까 뭐야? 결정이란 걸 합니다. 하고 다시 검사가 또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알았죠? 공소 취소한 거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다고. 뭔만 검사가 공소 제기를 못하냐면요. 법원의 판결이 5개가 있는데 기판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요 3개 하고요. 공소 제기를 못하는 게 한번 검사가 공소 이 사건이 끝나면 못하는 게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하고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거, 가정폭력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검사가 다시 공소 제기를 못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공소 취소한 건 얼마든지 검사가 만다 다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검사가 지 마음대로 막 오늘 취소했다가 내일 다시 제기하고 이러면 뭐지? 피고인 성질 나잖아.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냥은 못하고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뭐 한다? 발견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총 3군데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는데 첫 번째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다가 석방을 했죠. 다시 재구속할 때는 뭐가 필요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건 있죠. 그거 다시 뭐 한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가 공소 제기 안 하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죠. 불기소 처분한 거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죠. 아까 내가 뭔만 못한다 그랬어. 유죄, 무죄, 면소 그거 암기해놔. 나머지는 몰라도 돼. 다음에 되니까. 이 판결이 확정 안 됐잖아.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했다가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을 꼭 알아놔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우리가 검사 공소 취소가 검사 마음이라 그랬는데 딱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걸 내가 빼먹었는데 보니까 저번 주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재정신청에서 공소제기 결정된 거 있죠. 그래서 공소제기된 거는 공소를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거 빼먹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니다. 공소 취소. 공소 취소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공소 취소 다시 공소를 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되고, 공소 취소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이 아니라 1심 판결 선고 전이죠. 3번이 틀렸고,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공소제기 후 수사입니다. 자, 우리 공소제기 후 수사가 강제 수사는 안 된다 그랬어요. 구속, 압수 이런 건 안 되고 임의 수사는 된다 그랬어요. 피고인을 신문한다 할지 참고인 조사를 한다 할지 이런 거. 그래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 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는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설방할 것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들어왔죠. 법원의 정권에 속한다.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이제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할 때는 집행을 누구한테 명하냐면 검사에게 명하죠. 집행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에요. 영장 발부는 누가 하더라도 법원사더라도.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현장에서 압수해갈 수 있고. 4번 조심해라 했습니다. 공소 제기 후 임의 제출물 있죠. 임의 제출물을 이제 압수하는 것이 강제 수사냐 임의 수사냐 학설 대립이 있다 그랬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압수수색이니까 강제 수사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공소 제기 후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이 물건을 수사기회를 그냥 줘버린 거야. 공소 제기 후에.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임의 제출물로서. 안 된다는 사람은 압수수색이랑 좀 강제 수사니까 공소 제기 오니까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된다는 사람은 이게 아무리 압수수색이지만 임의 제출물이니까 임의 수사지 않냐. 그러니까 된다는 건데, 우리는 이건 여러분이 뭐 주관식 보는 건 아니니까 판례만 알아야 해서 판례는 이걸 뭐로 본다? 임의 수사로. 그래서 임의 제출물을 누구한테 공소 제기 후에 수사기관에 제출이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도 필요 없어? 사후영장도 필요 없을 겁니다. 잘 물어봅니다. 4번에. 그 다음에 3번. 공소 제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거 있어요. 당연히 검사는 공소 제기하면서 이제 서명단은 해야 되겠죠. 모든 공문서에 해야지. 안 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공소 제기한 검사가 나중에 이거를 공소 공판장에 있으면 기명, 도장을 찍은다 할지 아니면 뭐 한다? 사인하면은 하자 치유됩니다. 출안이 된다. 2번. 공소를 제기할 때 검사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죠. 무죄를 막으려고. 이러한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할 수 있고 다음에별 공소장 변경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 공소 제기할 때는 예비적 택일적이 동일성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 그런데 공소장 변경할 때는 동일성이 있어야 돼. 이걸 자주 물어본다고. 그런데 지금 공소 제기할 때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틀렸단 말이야. 공소 제기할 때는 예비적 택일적이 동일성이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는 아직도 형사소송법이 전자소송을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서면 아니면 구두야. 그래서 검사가 만일에 범죄 일련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 안 하고 그냥 만다? 그 전자문서 자체로 제출한 거예요. 요거는 전자 부분은 공소제기 효력이 없죠? 문서로 제기된 것만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4번. 공소 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 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한 경우라도 역시 만다? 뭐가 필요해? 공소 취소 후 재기소죠?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공소 제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거.
공소장 일본주의는 언제? 공소 제기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식명령을 이제 검사가 청구하니까 약식명령 할 때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같이 제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공소제기가 됐죠. 그럼 이제 모든 증거물 같은 걸 법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거는 공소제기 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거 아니죠. 공소장 일본주의를 언제 쓰는 말이라고? 공소 제기할 때. 정식 재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포괄일제 어제 배웠잖아요. 포괄일제는 뭡니까? 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걸 뭐라 그래? 포괄일제라고 그랬습니다. 포괄일제. 그러면 공소장 변경은 이제 동일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일제 공소장 변경을 할 때 포괄일제는 여러분 봐봐. A제, B제, C제 개별적으로 판단하겠어요? 전체 D제를 갖고 판단하겠어요? 당연히 D, 여기 일제잖아. D라는 하나의 범죄. 이를테면 폭행 플러스 절도를 합쳐서 강도죄를 만들었는데 이게 포괄일제죠. 강도죄와의 동일성은 강도죄하고 같냐 안 같냐 이렇게 판단해야지 폭행죄하고 같냐 다르냐 절도죄하고 같냐 다르냐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괄일제는 어제 일제라고 그랬잖아. 포괄일제는. 그래서 항상 포괄일제가 나오면 이거는 포괄해서 전체 하나의 범죄를 뭉뚱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개개의 공소 사실별로 판단한 게 아니라 뭐다? 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3번인데 우리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판례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했어가 무조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살인, 방화와 범죄 이런 거를 쭉 기재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그냥 읽어만 둬. 무슨 말이냐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냐 안 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건 알 수가 없다 그랬어. 이거는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건 특정됐다고 봤네. 그래서 여러분 특정됐다고 봤네요. 아니 특정되지 않다고 봤네. 저런 거는 읽어만 둬라 했어. 그리고 공부할 때도 그 분야는 건너뛰고 만약 자체가 탁 나오면 한다. 에라 모르다 찍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공소 취소입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2심이 아니라 뭐다? 1심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맞죠? 재정신청에서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 검사는 공소 취소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심판 대상 이건 다음에 할 거예요. 이거 공소장 변경이라고 그럽니다. 변경.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강금죄와 강도죄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 강금죄를 빼고 싶어. 그러니까 강금은 안 했어 보니까. 그러면 이제 빼는 방법이 두 개입니다. 강금죄와 강도죄가 상상적이다. 그럼 동일한 범죄죠. 그러면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일부 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공소장에가 이제 두 개가 제거됐잖아요. 그럼 하나를 뺀단 말이에요. 공소장 변경으로. 근데 여기 실체적 경합이야. 전혀 관계없어. 그러면 이제 빼는 게 아니라 뭐야? 그냥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그래서 그거가 동일성이 인정이 되니까 뭐 한다? 이건 취소가 아니라 뭐다?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경. 지금.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재심이 1심 중에 있습니다. 공소 취소 못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그냥 건너뛰렵니다.
그리고 그 1차인가? 1차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경찰직에. 막 복잡한데 그 문 읽을 필요도 없어요. 1차 경찰 문제 풀 때. 그래서 6번 한번 읽어보고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소사실 특정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이건 나왔다고 해서 막 책 보면 송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만 여러분은 한번 눈으로 이렇게만 놓으세요. 그 다음에 8번 공소제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입니다. 우리 재정 신청할 때 이거 하나 배웠죠. 법원에서 이제 만일에 재정 결정을 해버렸잖아.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본안 사건이 시작이 되면은 본안 사건에서는 그 재정 결정에 당부를 다툴 수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고등법원 이 멍청한 새끼가 재정 신청도 안 한 사건은 뭐야? 공소제기 결정을 해버렸다고. 아는 사건, 재정 신청도 안 했어, 얘가. 그럼 재정 결정을 해버린 거야. 공소제기 결정을. 그러면 본안 사건에서는 이거는 위법이야 라고 해서 공소 기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건만 한다. 계속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이 그거예요. 응? 이 본안에서는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 잘못을 다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소권 남용이 되려면은 공소권 남용, 검사 공소제기가 형식적으로는 적법인데 실질적으로 위법한 경우를 말하죠. 검사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그랬습니다. 2번은 맞는 말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이 3, 4인데요. 3, 4. 3, 4. 여기는 해설을 한번 먼저 볼게요. 3, 4.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데고요. 중요한 데입니다. 3, 4는. 형법에서도 어제 내가 아마 실체적 경학 들어갔으면 이거 했을 거예요. 거의 100%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해야 돼. 어떨 때는 형법, 성법 양쪽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데니까 이건 나올 때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2015년부터 2020년이 있었는데, 여기는 내가 이제 상습범이라 해놨는데요. 상습범도 좋고, 시험에 상습범도 나올 때도 있을 거고, 영어범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러더라? 포괄일제라고 불렀잖아요. 용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이 포괄일제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에 여기 상습범이니까 상습절도라고 그럽시다. 검사가 2020년 10월 1일 날 상습절도로 공소제기를 했어요. 2015년부터 뭐다? 2020년까지 상습절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공소제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걸 봤더니 2017년에 말이에요.
이 사람이 2017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습범 중에 또 다른 상습범의 판결이 하나 있었더라는 거예요. 2017년에.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 한 번 처벌받은 것은 다시 뭐 할 수가 없다? 처벌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요 상습절도는 지금 포괄일죄잖아요. 그러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하나의 일죄가 되는 거죠. 맞죠? 요거는 이미 처벌 받아버린 거죠. 달리 말하면 뭐 요건 이제 기판력이 미친다. 판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해요. 만일에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했다. 그럼 법원은 무슨 재판을 해야 돼? 유죄, 무죄 판결이 아니라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합니다. 야, 너 소송은 의미가 없어. 법원은 이제 그러면 요 2017년 상습절도 이후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야? 법원은 이제 뭡니까? 상습절도죄로 뭘 하는 거야? 유죄 판결을 할 겁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만일에 2017년에 이게 상습절도가 아니라 상습절도가 아니라 만일에 혹시 2017년에 이게 사기죄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이 공소제기된 상습절도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면 뭐예요? 요 2015년 얘가 상습 사기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 앞에 사기죄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그 전에 절도죄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이 없죠. 이때는 뭐가 돼? 15년부터 20년까지의 상습절도, 포괄일죄로 재판할 수 있어 없어? 그대로 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본 그림이에요. 기본 그림. 요놈을 갖고는 이리저리 막 설명을 할 거예요. 요놈을 가지고. 여기 상습범, 포괄일죄 관계없어요. 영업범. 자, 그래서 기억, 상습범과 동일한 후행범죄 관계입니다. 상습범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후행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습범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한 후니까 여기죠. 후잖아. 후. 그러면 이 상습범의 판결은 요 후에, 여기 후행. 새끼들. 여기를 뭐라 그래? 선행. 유치한 새끼들. 후에 행했다 해서 뭐야? 후행. 이것도 일본식이야. 뭐, 한문이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일본 쪽발이도 이렇게 써. 선행, 후행 이렇게 써. 선행, 후행. 그럼 뒤에 일어난 사건, 이러면 되잖아. 후행 사건, 선행 사건. 이 적폐 새끼들 말이야. 쪽발이 새끼들. 그 후행은 뭐야? 후에 행한 사건. 선행은 뭐야? 판결 전에. 후행 사건은 영향이 없습니다. 자, 됐죠?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상습범에 대한 기판력 전에 후행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상습범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은 후행범죄까지 미치므로 기판력 전이니까 뭐예요? 기판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후행범죄까지 미치므로 후행범죄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면 무슨 말 봐봐. 자, 만일에 기판력 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봅니다. 그러면 자 2020년 12월 뭐다? 1일날 혹시 1일날 했습니까? 검사가 상습절도로 공소를 제기했어요. 됐죠?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심리 도중에 2020년 나 재판 안 했습니다. 기판력 전이니까 2020년 10월 15일 날 절도 사실이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또 하나 발견됐어.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의 요거를 요 추가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 뭐 한다? 공소장 변경을 할 거냐는 거예요. 맞죠? 동일한 범죄들이죠? 왜? 저거 포괄하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공소장 뭘 해야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자주 헷갈립니다. 그러면 여기 또 뭐라고? 그럼 만일에 이게 기판력이 발생한 전에 선행사실이었어. 요거는 변경 못하죠. 면소 판결해야 됩니다. 나중에 할 거야. 다음 주에. 봅니다. 3번 들어갑니다.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선행범죄로 그 동일 습벽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후행범죄입니다. 선행범죄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뭐 말을 쓸데없는 소리야. 지금 요것이 2017년에 여기 상습이 확정됐으니까 후행은 여기죠. 요거는 요거 아무 관계가 없죠. 지금 이것이 재심이 시작됐든 말하든 여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해 됩니까? 여러분 얘기 어렵냐 그러면 자꾸 선행 후행 이러니까 헷갈려 버린 거야. 이것과 이거는 동일하지 않죠. 요런 거는 뭐가 돼? 동일하지. 선행 사실은 이해돼요? 여가 상습절도야.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선행. 여기는 기판력이 미치잖아. 동일한 거고. 요 뒤에 걸 뭐라고 합니다? 후행. 요건 전혀 별개잖아. 향균 효력이 안 미치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이러면 안 헷갈리는데 자꾸 선행 후행 이렇게 헷갈려 버릴 수 있단 말이야. 선행 후행 그러니까. 선 앞선자야. 그 다음입니다. 검사가 일단 상습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후에 판결 선고 전에 판결 선고 전입니다. 아직 기판력 안 나왔어요. 그 공소 효력이 미치는 사기 행위 일부니까 뭘 해야 돼? 일부를 다시 하려면은 독립된 공소 제기 추가 기소가 아니라 뭘 해야 돼? 공소장 변경해야 돼. 일부니까. 맞죠? 이중기소하면 이건 위법이죠? 이중기소가 돼버리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죠? 까다롭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공소 쉬운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공소 쉬운.